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주 초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침수나 산사태 피해 지역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밖으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도로로 모인 빗물에 60대 여성이 떠밀려갑니다. 경찰관 2명이 간신히 붙잡아 여성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우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홍벽하고 2홍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하 대출 다 침수 다 됐죠. 지난해 창원의 한 도시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현장의 공사는 진행 중이고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이거는 보면 안 죽어야겠네. 지금 막아내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공정률은 여전히 45% 수준에 머물면서 장마를 앞둔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창원시는 침사지 확보 등을 통해 물난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침사지를 한 8개 정도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게 한 70톤에서 한 4,700톤 정도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지난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던 창원의 다른 산업센터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차장과 건물을 덮쳤습니다. 현재도 복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사면으로 철근망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급경사면에 침수와 산사태 우려는 여전합니다. 부산 경남에만 이런 산사태 위험 지역이 3,300여 곳에 이릅니다.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다든지 계곡 위쪽에 흙탕물이 내려온다든지 등을 좀 잘 살피시다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관측이 된다면 그 즉시 대피를 하시고 산림청 또는 시군구에 신고해 주시면. 잠시 멈췄던 장맛비가 부산 경남 전역에 다음 주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불안은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한일 평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될 만큼 세계가 인정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10여 년간 땀 흘려 만든 조선통신사 관련 작품들이 전시될 공간조차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300여 년 전 한일을 오간 조선통신사가 한지 인형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이지만 당시 양국의 복식과 소품까지 하나하나 고증을 거친 작품들입니다. 천여 점의 행렬이 무려 200m가량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간 제약 탓에 전체 작품의 절반도 전시를 못한 게 이 정도입니다. 전체 2,700여 점을 모두 전시하면 350m에 달합니다. 33cm 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만 석 달이 꼬박 걸리는 작업. 지역 작가 9명이 10년 넘게 공을 들인 결실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요 조선통신사 인형에만 저희들이 매진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역작들이 빛을 볼 기회는 1, 2년에 겨우 한 번꼴. 그마저도 일부 전시에 그칩니다. 시내 한 빌라의 안방입니다. 가로 세로 4m씩은 좋게 되는 방이 상자 200여 개로 꽉 찼습니다. 도서관 서가처럼 잘 정리된 상자들마다 인형 10여 개씩이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형들 자리를 내주셨네요. 네. 그런 상황. 얘들이 소중하거든요. 작은 방과 베란다에도 인형과 부자재 상자들이 한가득입니다.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거나 또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만큼 바랄 나위가 없겠죠. 기존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있긴 하지만 전시 교육 공간으론 턱없이 부족한 실정.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 다양한 방면으로 통신사를 선양하는 시민예술가들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이 남긴 작품들을 상설 공간에다가 전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선통신사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로 전시가 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과 같이 관광객들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더 넓고 좀 이런 공간들이 확보돼야 된다.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현 세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소중한 지역 미래유산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최근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리메이크되고 반대로 일본 드라마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콘텐츠 교류가 늘면서
관련 분야의 학생들의 취업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후지TV입니다. 오사카 지역 대표 방송사인 간사이TV와 인기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네트워크사입니다. 간사이TV가 만든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는 한국에서 리메이크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드라마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なんか伝えたいメッセージみたいなものがちゃんと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ところをすごくシビアに求められるし、自分も突き詰め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いつも思っているポイント. 최근엔 한국 콘텐츠를 일본에서 수입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사이TV는 국내 인기 드라마 시그널을 리메이크했고, 최근에는 아사히TV가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일본 진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서 한국 학생들의 취업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동서대 학생들이 일본 유명 영화 제작사인 TSE를 찾았습니다. 最近私が考えるのは韓国と日本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高くなったと思います。例えば最近も坂口健太郎さんがドラマをやってて、他の俳優たちも今キャスティング中だと聞きました。 한일 간 활발해진 콘텐츠 교류 분위기 속에서 일본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日本は今までやっぱり日本のマーケットだけで商売というか成立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韓国を見習って、結構グローバル世界に日本のドラマをとか映画を届けたい. 대학들도 한일 간 활발해진 콘텐츠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자기 개발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선 일본인이, 일본에선 한국인 입국자가 각각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콘텐츠 교류가 양국 교육의 촉진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함안군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톤가량의 니켈 배터리가 불에 탔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부산 동래구의 한 음식점에서도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에 불이 난 것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들이 초동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가 중이던 이 인호 송동석 소방위의 조치 덕택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됐고 교통도 조기에 정상화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2달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35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56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 17건, 면허 정지 18건을 단속했으며 다음 주부터 2차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